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문의 운명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지략과 가문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태종 이방원도 그리고 성군 세종대왕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조선 제3대 국왕 태종의 비, 원경왕후 민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여흥민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친동생 4명을 모두 남편의 손에 잃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남편이 오늘의 살인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왕비는 궁궐 한복판에서 어떤 심정으로 울부짖었을까요? 사랑과 야망, 그리고 차가운 배신으로 점철된 원경왕후 민씨의 63년 생애를 지금부터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1365년 고려의 명문가인 민제의 딸로 태어난 민씨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가문인 여흥민씨는 공민왕 시절부터 정계의 핵심이었죠. 그런 그녀가 18세가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함주 출신의 신흥 무장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할 만큼 명석했지만 중앙정계에서는 여전히 변방 무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씨와의 결혼은 이방원에게 단순한 결합 그 이상이었습니다. 개경 귀족 사회의 인맥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된 것이죠. 민씨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야심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남편인 이방원이 세자 책봉에서 밀려나 목숨을 위협받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민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정도전 세력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민씨는 복통을 핑계로 남편을 급히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갑옷과 무기를 내어주며 결단을 촉구하죠. 심지어 친정 가문에서 몰래 길러온 사병들까지 남편의 손에 쥐어줍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가문과 왕자님은 죽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이 조선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민씨는 조선의 왕비, 원경왕후가 되었죠.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태종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외척 세력이 언젠가는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원경왕후의 4형제,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는 태종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부부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은 수많은 후궁을 들여 원경왕후의 권위를 깎아내렸고 왕비는 이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궁궐 안에서 고함을 치며 싸우는 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는 왕비의 절규는 태종에게는 그저 권력의 눈먼 여인의 투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1407년 태종은 드디어 칼을 뽑아듭니다. 시작은 왕비의 가장 듬직한 동생들이었던 민무구와 민무질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왕위를 세자 양녕대군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하는 선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민씨 형제들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을 탄핵하죠. 원경왕후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하, 제 동생들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비의 거처를 폐쇄하고 그녀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두 동생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원경왕후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남은 동생들만은 지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태종의 숙청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셋째 민무휼과 넷째 민무회마저 세자에게 주를 대려 한다는 혐의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왕비의 가문인 여흥민 씨의 모든 남자 형제가 남편인 왕의 손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도륙하는 일이었죠. 모든 형제를 잃은 원경왕후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남편의 냉혹함을 경계하게 하면서도 왕실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훈육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대왕은 어머니의 슬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태종은 외척을 멸문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그토록 공들여 세운 왕권은 원경왕후가 낳은 아들 세종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원경왕후는 말년에 태종과 형식적인 화해를 하긴 했으나 가슴 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20년 그녀는 수강궁에서 5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혈육들이 사라져간 그 모순적인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녀가 죽고 난 뒤 태종 또한 급격히 기력을 잃어 2년 뒤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싸우고 미워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경기도 광주의 헌릉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악연이자 인연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경왕후 민씨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권력욕에 눈이 멀어 가문을 사지로 몰아넣은 여인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그녀는 가문을 지키고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시대의 전략가였습니다. 태종의 외척 숙청은 분명 조선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덕분에 세종대왕은 외척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는 한 여인의 찢겨진 가슴과 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똑똑했고 가장 열정적이었으며 가장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여인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원경왕후 민씨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가문을 잃고 외로운 섬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혹시 이방원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들추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